후보자님,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지요? 네. 네. 우리 헌법상 법의 지배 혹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소견이신가요? 네. 법의 지배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판시했는데요. 우리 헌법 질서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결국은 합리성의 지배, 헌법과 법의 지배, 법 앞에 평등, 이것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리도 이제 법의 지배의 하위 원리로 적법 절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는 선출될 권력입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까? 공수처는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니까요. 과거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권의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남용한다. 법치의 가면을 쓴 새로운 지배 기술을 구사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을 이용한 지배, 일종의 가짜 법치주의라는 평가인데요. 그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평가도 있고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결국 우리 공수처도 그 헌법적 가치와 시대 정신에 벗어나서는 안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 법 아래 놓이게 해야 되는 장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의 뜻을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제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비 후보로요. 이제 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그 후보자의 여러 경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후보로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제 인사검증도 동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청문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수락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수사기관인데 수사 전문가가 처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 수사와 똑같다면,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양적으로 같은 거를 지금 옥상옥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양적으로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이 원하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질적으로 다른 수사는 뭔가 결국은 국민의 통제를 받고 국민의 통제라는 건 결국 헌법적 통제, 지금 말씀하신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에 구속되는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예. 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맞지요? 네. 저는 그 목적이 그걸 통해서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개혁 과정의 한 축으로 위치돼야 된다. 네. 검찰과 경찰, 다른 기관과의 경쟁이나 비교가 아니라 네. 그 기관들을 끌고 올라가서 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법을 배우고 제 군사 정권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시내 나가면 다 가방을 뒤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임의 동행도 하고요.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는 국격에 맞는 이 형사사법 시스템도 돼야 되고 그 척도는 아무래도 이제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 인권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